다음으로 도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사상을 건축에 도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원문화에서 여러 가지 그 산수를 즐긴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즐긴다든가 자연 풍광을 즐긴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도교에 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적인 백제 산경문전에서 이렇게 자연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교가 건축에 도입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음양오행사상이 되겠습니다. 이 음양오행사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음과 양의 이론을 조합해서 건축적인 내용에 대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풍수지리설과 같이 또 결부가 되기도 합니다. 풍수지리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의 집을 양택이라고 하고 죽어 있는 사람의 집을 음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그 택지를 결정을 할 때 풍수지리설을 대부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풍수지리설에서 입지라는 것은 먼저 혈이 있고 그 뒤에 주산이 있고 그 다음에 좌청룡 우백호가 있고 그리고 앞에 안산, 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서 이러한 전형적인 풍수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풍수는 형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칭들은 주로 전통 마을이나 아니면 전통 한옥의 택지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수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라는 것을 여러 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천문사상이 되겠습니다. 천문사상은 우리나라가 역법이 발달을 해서 경주 첨성대에서 천문관측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농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천문사상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고대 문명에서도 농경사회를 형성했기 때문에 천문이 발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메소포타미아 건축에서 60진법이라든가 음력이 발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천문사상이 발달했고, 이것이 또 건축의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청암리 사진인데, 이것은 천문 오성자를 상징해서 이렇게 가람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궁궐 배치해서 동서남북 중궁의 형성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인문적인 내용들이 한국 건축 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자는 현대적인 건축 부분에서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